서울 수도권에 새로운 집이 생긴다는데 그것도 무려 6만 호라고 합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. 과연 이 많은 집들이 어디에 또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요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이 집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? 오늘 이 계획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서울의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고요. 그리고 바로 이 6만 호 공급 계획이 뭔지 그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새롭게 생길 동네들을 저와 함께 둘러보고요. 또 낡은 건물이 최신 주택으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이 우리 도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이 거대한 계획이 왜 필요했는지 그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서울의 주택 문제입니다. 맞아요. 특히 젊은 세대에게 서울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건 뭐랄까 점점 더 이루기 힘든 꿈처럼 느껴지잖아요. 바로 이 절실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이번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. 그럼 그 해답이 뭔지 한번 볼까요? 정부가 내놓은 이 6만 호 공급 계획, 이건 그냥 조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과감하고 담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숫자 보이시죠? 6만 호입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딱 봐도 이번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죠? 자,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많은 집들 중에 절반 이상, 53.3%가 바로 서울 시내에 지어진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빈 땅 찾아서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또 직장에 몰려있는 바로 그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인 거죠. 487만 제곱미터.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?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가 잘 아는 판교 신도시 있죠? 그걸 2개나 통째로 짓는 규모고요. 아니면 서울의 중심, 여의도보다도 1.7배나 더 넓은 땅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와, 정말 엄청나죠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집들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서는 건지 저랑 같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동네로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. 이 지도를 딱 보시면 한눈에 전략이 보입니다. 그냥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그야말로 노른자 땅에 있는 미활용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. 첫 번째 장소, 바로 서울의 심장, 용산입니다. 오랫동안 개발을 기다리면서 텅 비어있던 바로 이 거대한 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용산에요. 국제 업무지구랑 캠프킴 부지를 합쳐서 무려 12,6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에요. 일하고 살고 즐기는 모든 게 한 곳에서 가능한 그런 활기 넘치는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끔찍한 출퇴근 전쟁 대신에 그 시간을 가족과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자, 다음은 어딜까요? 경기도 과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넓게 펼쳐진 경마장과 그 주변 부지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거의 10,000호에 가까운 9,800호의 주택이 들어오는데요. 핵심은 바로 저 이름, 과천 AI 테크노밸리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고요? 말 그대로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. 집 바로 옆에 최고의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최첨단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목적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군 골프장입니다. 이 푸른 녹지가 이제는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. 여기에는 6,800호의 집이 들어섰는데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. 바로 옆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막 고층 빌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중저층 위주로 아름답게 개발해서 자연과 역사가 함께 숨쉬는 그런 동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주로 비어있던 땅에 새로 짓는 걸 봤다면 이번 계획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. 바로 도심 속에 숨어있는 낡은 공공건물들을 활용하는 전략이죠.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. 오래되고 효율 떨어지는 청소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택이랑 사무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까지 다 들어간 최신식 복합 건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달라지죠? 이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기 강남의 심장부인 삼성역 근처 옛 서울의료원 자리입니다. 와, 위치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?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요?
바로 이 노른자 땅에 518세대의 주택이 들어오면서 특히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스마트워크 허브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식으로 재개발되는 곳이 서울과 수도권에 총 34곳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만 거의 1만 호의 집이 생기는 거죠. 잠자고 있던 땅을 깨워서 도시를 바꾸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고, 그래서 대체 언제쯤 우리 눈에 보이게 될지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문장이 이 계획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집 개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 특히 우리 청년 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따뜻한 목표가 담겨 있는 거죠. 이거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. 당장 2027년부터 비교적 빠른 사업들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뜨고요. 2029년과 30년이 되면 용산, 과천, 태릉 같은 핵심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착착 진행될 거예요.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모습이 정말 달라지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거죠. 6만 호 공급 계획, 정말 서울의 주택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. 이 많은 집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만들어지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을 겁니다. 과연 오늘을 위한 집짓기를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